안녕하십니까. 판교에 사는 사람들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찍고 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새벽 5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5시 19분이네요. 그러면은 회사로 한번 렛츠고 해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새벽이라 그런지 확실히 텐션이 확 살진 않네요. 예. 확 살진 않아요. 예, 빡세요 지금. 힘들다. 제 채널이 판교에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출근을 하는데 보통 6시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도착하면 이제 보통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잠이 부족하면 좀 회의실에서 좀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한 이유는 여기가 남양주다 보니까 판교까지 차가 엄청 막혀요.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6시 반 7시만 돼도 차가 꽉 차요. 그래서 도로에서 차가 꽉 차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차 막히는 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 막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은 차 막히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더니 이제는 뭐 그냥 5시 반 일어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제가 알던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에 장사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분이 5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경악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5시에 일어나냐 그랬는데 막상 군대 가니까 6시에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이제는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약 500m 앞 새벽에 출근하면은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음악을 이제 듣지를 못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차에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차 안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원 출근길의 유일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대신 아무래도 매일매일 운행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떤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다행히도 출근길에 사고가 한 번밖에 안 나서 그날도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새벽에 출근하고 있는데 이제 판교 이제 톨게이트 나와서 이제 판교 톨게이트가 아니라 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판교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들이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전날 잠을 못 자갖고 이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예 무방비 상태 정말. 왜냐하면 그 구간이 사고 날 일이 전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한번 사고가 났고 그게 한 1년 반, 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제는
다행히도 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양주 살면서 느끼는 점은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5년 동안 판교로 출근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시간대에도 밖에 이제 도로 위에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5시 지금이 25분인데 이미 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거의 꽉 찼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고속도로 들어오는 구간부터 막혀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한 5년 동안 살면서 생긴 팁과 노하우인데 무조건 월요일은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지 차가 안 막힌다. 그게 약간 노하우인 것 같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막히기 때문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출근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출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을 강제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지 않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사람은 한없이 게을러지고 편한 대로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간혹 가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사장님들. 근데 저 같은 나약하고 약간 멍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회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판교의 회사를 약 20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20년이 정말 뭐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20년을 해온 것도 20년을 해온 것이지만 앞으로 제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네. 회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보통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과 직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PC방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었어요. PC방 사장님이 되는 게 약간 꿈이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 PC방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놀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C방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PC방 아르바이트라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24살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진학을 실패해서 당시 고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어요. 대학교에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뭔가 인생에서 실패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친구들 다 대학을 나왔는데 나만 고졸인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응당 대학은 반드시 졸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PC방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이제 24살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찾다가 우연히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편물 그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회사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였어요. 그 일이 탄생한 배경이 회사에 이제 회사가 처음에는 소규모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코스닥에 상장한 되게 훌륭한 기업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회사가 조금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들이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편물이 많이 배달이 되다 보니까 그 우편물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모시던 팀장님이 이제 우편물을 관리를 하셨는데, 이제 이 형님을 제가 되게 리스펙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형님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상황을 막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좀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고 그거를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설득하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을 항상 이 형님은 즐겼던 것 같고,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죠. 그 우편물을 이제 이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우편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우편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우편물을 배달하고 관리하는 일은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편물 배달하는 일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우편물을 개인별로 전달해 준다는 것 컨셉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직원분들한테는 서비스였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자리에 우편물을 가져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지금은 이제 별도의 이제 택배실, 우편실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다 배달해드렸죠. 근데 저는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직원분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약간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이제 하루에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상냥하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당시에 회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항상 친절하게 직원분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매일매일 인사하고, 그래서 그때에 활기차고 되게 상냥하고 뭔가 그 에너지 넘치는 그때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직장 생활을 제가 허투루 하거나 막 대충 하거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좋은 점을, 저의 장점을 이제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 그런 마음 초심 같은 거를 잊지 않고 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편물 배달하는 일이 되게 저한테는 즐거웠어요. 약 3년 정도 배달하는 업무를 했었던 것 같은데 3년 넘게 했죠. 한 4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 자체가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뭔가 저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약간 그 도제받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무공을 전수 받으려면은 긴 오랜 시간 동안 사부님의 좀 그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부님이 죽기 전에 이제 무공을 전수해주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당시에 이제 고졸인 녀석이 직장 생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놈이 뭔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속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4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은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막 크게 괴롭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 특히 계약직으로 이제 같은 일을 이제 3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5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정규직이 됐는데 약간 드라마 미생을 봤을 때 극 중에 주인공인 장그래가 저랑 되게 처지가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그래는 그래도 낙하산이라도 있었고 잘생겼고 바둑도 이제 프로기사를 꿈꿀 정도로 실력자였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 기술들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직원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는 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장그래가 저보다 나은 환경이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저는 진짜 가장 부족한 직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비유하자면은 대장주라는 게 있으면 대장주가 가면은
이제 그 밑에 딸려있는 소형주들도 같이 요금 상승을 하거든요. 결제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앞서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처음에 도로에서 이제 도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진짜 죽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고, 그 운이라는 요소를 발동시키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20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연봉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커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분들이 회사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정말 시속 100km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도 사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회사에서 받은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회사에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보상이나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상사나 아니면 동료 아니면 후배, 그런 분들과의 불화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직장에서 20년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걸 돌아보면은 전반적으로 스코어가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그리고 지금은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무척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통행료가 면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아무튼 회사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부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되고 모두 제자리로 가고, 그런 남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새벽 5시 51분인데 판교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지금 이제 열심히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도 차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 다들 진짜 정말 열심히 산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대박적. 누군가는 지금 깊은 잠에 들어서
쿨쿨 자고 있을 텐데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하는 이제 저를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는 근데 일상이 되어버려서 아주 힘들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왕 판교에 사는 사람들을 찍을 거면은 그냥 다 찍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냥 다 찍어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좀 기록도 되고, 브이로그니까. 어차피 이거를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뭐 잘생겨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남들처럼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제 일상에 대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그러면 잠깐 주차를 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판교에 도착했습니다. 판교 직장인들은 이 시간대에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밤에 코딩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서버 점검하시느라 열심히 잠을 자고 계실 겁니다. 힘드세요.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만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사거리에서 사진을 찍어요. 저 앞에 보이는 NC소프트 건물 사이로 이제 뭐 앞에 알파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리움 아파트죠. 네, 주상복합 아파트, 알파리움 타워 1, 2, 그리고 하나 시스템 건물, 그 다음에 코트야드, 여기는 안철수 연구소 안랩, 뭐 이런 곳들을 보면서 약간 오늘도 파이팅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래야지 뭔가 하루를 파이팅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길에는 언제나 사진을 찍고 파이팅을 외치는 약간 파이팅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저는 그 하루의 시작을 파이팅 넘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늘도 파이팅 이라는 그런 이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제 루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근하는데, 아까는 어두컴컴했는데 어느새 이제 해가 밝아져서 지금은 좀 밝아졌네요. 이 시간에 제가 출근할 때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네. 하지만 판교인들은 새벽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밤에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막차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는 회의실인데요. 제가 회의실에 오는 이유는 되게 회의실이 넓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회의실은 이렇게 탁 트여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밖에 광경을 보면서 약간 힐링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이런 좋은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찍 출근해서 보통은 이제 업무가 9시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9시 전에는 조금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글쓰기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은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데, 와, 이거 진짜 개두꺼워. 이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여기 이게 참 어려운 책인데, 이거를 독서 모임에 이 책이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블로그는 하루에 한 두세 편 쓸 때도 있고 한 편만 쓸 때도 있고, 그거는 약간 대중이 없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침에 이제 집중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생산성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업무 시작하면은 이제 이미 저는 그 6시부터 웜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한 6시 정도 되면 진짜 이 에너지가 모두 고갈돼서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힘드니까. 물론 야근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야근보다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능률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다 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지식 생산을 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야근보다는 아침에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각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자,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 그러면은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선은 포스팅을 할 거예요. 기존에 쓰다만 글이 있어서 열심히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한 편을 포스팅 완료했습니다. 네. 현재 시각 6시 45분. 해가 이제 많이 떴네요. 해가 많이 떴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8시 반까지 있을 건데, 8시 반에 지금 점검하러 갈 때가 있어서 8시 반까지만 있을 건데, 이제 2시간 남았네요. 그러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노트북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책이에요. (11장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네, 오전에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빡세게 일했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에 저는 보통 도시락을 먹어요. 이제 팀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혼자 먹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점심을 먹고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렇게 합니다. 도시락이 좀 꽤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이로그를 하니까 먹방까지 찍게 되네. 자,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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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네요. 아침엔 새벽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도시락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점심시간이 되게 짧은데 같이 먹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신 혼자 먹으면은 빠르게 도시락을 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맛있다. 이거 나름 호사인데 참. 이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은 인생이 되게 행복합니다.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기만 하면 사실 인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회사에서 밥을 주니까 밖에서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저녁 회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점심 위주로 회식을 많이 하죠. 점심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갑니다. 판교에는 주로 H스퀘어나 뉴스페이스 쪽이 이제 가성비 높고 맛있고, 테크원이나 라스트리트 같은 곳은 좀 비싸요. 한 끼에 막 14,000원, 15,000원 이러니까 좀 부담돼요, 지갑이 얇은 사람들은. 만약 식대가 안 나오면 저는 맨날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점심에. 어쩔 수 없지 뭐.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맨날 15,000원 쓰면서 어떻게 살아요? 한 달이면 벌써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휴가 이틀 쓴다고 보고 얼마야? 15,000원씩 5, 20 30만원. 와, 식비로 30만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빡세다. 다행히 저는 담배도 안 펴서 담배값도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고 아끼면은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하면 한 달에 진짜 20만원 30만원도 안 쓸 수 있어요. 네. 빨리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렛츠고. 네, 어느덧 시간이 오후 6시 33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내려가서 밥을 한 10분 만에 먹고 왔고요. 힘드네요. 오늘은 저녁을 안 먹을까 하다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활동 시간도 많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넘으니까 좀 지치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책 좀 보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퇴근길에 뵙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각 8시 12분 퇴근했습니다. 좀 더 일찍 퇴근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이라서 마무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구매 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처리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데요. 이게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피곤하네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힘들지만 어쨌든 또 보람찬 하루 일을 또 끝마치고 또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정말 의식적으로 제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 야,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이거 계속 염두에 두고 찍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상당히 빡셉니다. 일하는 중간중간에 물론 사무실 안을 제가 보안 때문에 찍을 수는 없지만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뭐 회사원이 회사에선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짬을 내서 잠깐 찍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꽤나 큰 도전이었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또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때는 차에서 따로 얘기 안 하고 좀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으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8시 58분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나머지 생활 자기 전까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가족들하고 생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퇴근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브이로그 오늘 봐주신 분들께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 아무튼 뭐 회사 생활이 사실 더 훨씬 재밌는데 이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뭐 다음에는 또 제가 재밌는 일상 뭐 진행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브이로그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고 매일매일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자 렛츠고 바이바이.